자국어를 모르면 초등학교에 입학조차 허락되지 않는 나라 인도네시아. 먹고 사는 것도 어려워 학비나 교육은 꿈도 꾸지 못하는 인도네시아 빈민가에 무료 유치원을 연 한국인이 있다. 김영희 씨가 바로 그 주인공이다. 주위에 저는 그분들을 저 개인적으로 다 천사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분들이 저를 이렇게 만들어줬다고 생각해요. 40여 년간 해온 봉사활동. 김영희 씨가 이야기하는 봉사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일까? 이제 빈민가의 어린이들을 위해 뿌리는 작은 희망의 씨앗. 인도네시아 빈민가 어린이들과 김영희 씨가 함께 부르는 사랑과 희망의 하모니를 들어본다. 쓰레기를 주워 번 돈으로 가족들의 생계를 해결하는 마을. 인도네시아 수도 자카르타에 인접해 있는 이 빈민가에서는 자녀들 교육은 꿈도 꾸지 못한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마을 인근에 유치원 하나가 문을 열었다. 그리고 인도네시아어와 다양한 수업을 무료로 가르쳐 주었다. 유치원 원장은 한국인 김영희 씨. 쓰레기 마을에 간식을 나눠주고 봉사를 해오던 한국인이다. 손자를 키워보니까 참 이 어릴 때 인생이 중요하다는 것을 그때 깨닫고 유치원이 이 교육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모든 인생이 갖추어지고 만들어지는 그런 시기라는 생각에 아이들에게 인도네시아어는 물론 음악, 미술, 요가, 위생교육도 시키고 있는 루마인다 유치원. 현재 51명의 원생 3개 반으로 운영되고 있다. coba sini setengah dalam ini oke lam. 어릴 때 형성되는 인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김영희 씨. 김영희 씨가 다른 교육기관이 아니라 유치원을 세운 이유다. 그래서 미술이나 음악 같은 인성 발달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사랑의 집이라는 뜻의 따뜻한 이름을 가진 루마인다 유치원에서 오늘은 무슨 일인지 외출에 나선다. 소풍이라도 가는 것일까? 자박자박 길을 걸어 도착한 곳은 한 대형 슈퍼마켓. 아이들과 함께 슈퍼마켓에 들어선 김영희 씨와 교사들. 물건을 하나씩 들어보이며 이름을 맞추게 한다. 바로 현장학습의 날이다. 책 한 권도 귀한 가난한 마을에서 다양한 물건들을 보고 자라기 어려운 아이들. 애들한테 어떤 물건을 어디에 쓰고 어떤 용도에 쓰는지 유치원에서는 이런 물건을 다양하게 준비할 수가 없잖아요. 여기서 이제 구경하면서 그 물건에 대한 거를 실제로 눈으로 보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제 물건을 고르고 사는 과정을 직접 해볼 수 있는 시간. 아이들은 과연 어떤 물건을 고를까? 아이들이 달려간 곳은 역시나 식품 코너. 과자나 사탕 같은 간식거리는 아이들에게 최고 인기다. 마냥 즐겁고 신기한 아이들. 이 과정에서 계산하고 돈을 쓰는 방법도 배우게 된다. 오늘 현장 학습을 받은 아이들은 어떤 기분일까? Belanja di supermarket. Beli chicken, beli nangam, beli susu. Aku senang sekali bisa berbelanja bersama teman-temanku. 현장 학습에 대한 엄마들의 만족도도 높다. Anak Rumah Indah pada senang sekali ke supermarket Aneka Buana. Begitu juga dengan ibu-ibunya. Mereka belajar belanja sendiri untuk mandiri. Untuk hari ini saya ucapin terima kasih untuk buat
perwakilan dari ibu-ibu. Terima kasih. Senang, anak-anak pada senang semua belanja di Aneka Buana Supermarket. Itu dia. Terima kasih Bu Moni, yang cantik. Biar sehat selalu ya, panjang umurnya, rezekinya banyak. 아이들이 가장 기다리는 간식 시간. 그런데 루마인다 유치원에선 달콤한 간식 시간 이후에 꼭 해야 하는 일이 하나 있다. 대체 무엇일까? 간식을 먹은 후 유치원 현관문 앞에 줄을 서 있는 아이들. 가만 보니 칫솔에 치약을 받고 있다. 김영은 씨가 특히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위생교육이기 때문이다. 공부는 인도네시아식으로 하지만 이제 생활하고 놀고 질서라든가 이런 거는 전부 다 제가 한국식으로 뭐 100%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얘들이 이제 그런 어릴 때부터 위생 개념이라든가 뭐 나중에 이빨 한번 보시면 알겠지만 하나도 성한 애들이 없어요. 집에서조차 위생교육이 제대로 되지 않아 아이들은 맨발로 마당에 나가거나 양치질도 제대로 하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다. 유치원을 세우면서 하수구와 세면대 시설을 직접 만든 김영희 씨. 바로 아이들의 위생교육을 위해서다. 이제 아이들은 간식을 먹은 후에는 양치질을 해야 하고 맨발로 마당에 뛰어다니면 안 된다는 사실을 배우게 되었다. 하지만 가끔씩 이를 어기는 아이들이 보이면 루마인다 특유의 벌을 서야 한다. Ini, foto banget. Oke. 마당에 맨발로 뛰어다닌 이 아이들. 바로 이런 모습으로 벌을 선다. 얘들이 맨발로 다니는 게 습관이 돼가지고 조금만 제가 늦춰두면 그냥 여기를 신발 안 신고 막 돌아다녀요. 그럴 때마다 계속 지적을 해야 되지 뭐 나중에 해야지 이러면 애들이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럼 다른 애들이 벌을 쓰면 다른 애들은 야 그렇게 하면 이거 모니카한테 벌 쓴다는 걸 알죠. 걔들 벌 쓰는 건 항상 사랑해요 이거 모니카 이렇게 다리는 벌 쓰고 머리는 이제 사랑한다고 이제 하는 거예요. 지금. 원장님과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약속을 하는 것으로 벌은 마무리된다. 아이들이 모두 돌아간 뒤에 조용한 유치원. 한 차례 비가 내리고 난 뒤 루마인다 유치원이 분주해졌다. 청결과 위생은 아이들에게만 요구되는 것이 아니다. 유치원에서 사용하는 모든 시설이나 기구를 깨끗하게 만드는 것은 김영희 씨와 교사들의 목. 두 달에 한 번씩 아이들이 갖고 노는 장난감을 세탁하고 말리는 일은 루마인다 유치원의 중요한 행사다. 50명이나 되는 아이들이 만지는 장난감이기 때문에 번거롭더라도 이런 작업은 필수다. 장난감을 갖고 논 후에 정리해서 놓는 것도 훈련하는 김영희 씨. 그래서 진열장과 장난감마다 번호를 매겨 놓는다. 그 올린 통에 1번, 저기 2번이라면 그 번호에 따라서 딱딱 갖다 넣어야 돼. 놀고 나면 애들이. 그러니까 처음에는 뭐 이름을 쓸까 했는데 그러니까 애들이 헷갈려해. 김영희 씨의 철저한 훈련 덕분에 이제 아이들은 장난감을 가지고 논 다음 정리하는 것도 알아서 척척이다. 장난감과 정리장에 붙은 번호를 보고 각 번호에 맞춰 제자리에 가져다 놓는다. 정리정돈과 질서까지 배울 수 있는 방법이다. 철저한 위생교육과 정리 방법. 이외에 유치원 안의 모든 교육법은 어떻게 알게 된 것일까? 성당에서 유치원을 맡아 운영했던 한 수녀로부터 배웠다고 한다. 유치원의 어떤 교육이라든가 모든 프로그램을 거의 한 1년 동안 수녀님이 가실 전까지 늘 멘토로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제가 유치원을 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없었고 손 씻고 뭐 하는 이런 게 다 성모 유치원에서 그 애들이 하는 교육을 제가 그대로 일주일 동안 배워가지고 유치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유치원이 만들어지는데 1등 공신은 우리 아모스 수녀님 함께 진짜 이 공을 돌리고 싶어요.
유치원 교육법은 물론 후원금을 모아 도와준 정아머스 수녀에게 특히 감사의 뜻을 전하는 김영희 씨. 김영희 씨는 10대 때부터 성당을 통해 꾸준히 봉사활동을 해왔다. 그게 벌써 40년째 접어들었다. 지금은 가족과 함께 인도네시아에서 살고 있는 김영희 씨. 지난 2011년 집안에 힘든 일이 생기면서 인도네시아로 건너오게 됐다. 말이 안 통하는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먹는 거라든가 시장이라든가 뭐 인도네시아에 아무것도 아는 게 없잖아요. 그런데다가 이미 이제 엄마가 없는 손자를 3명씩이나 키워야 하니까 그 부분이 굉장히 어떻게 케어를 하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 굉장히 앞이 안 보이고 막막했어요. 매일 아침 손자 손녀와 함께하는 등굣길. 병으로 엄마를 잃은 손자들은 지금 김영희 씨가 돌보고 있다. 가족 모두에게 아팠던 기억. 한동안 김영희 씨도 휘청거렸지만 자녀와 손자들을 생각하며 그 시간들을 견뎠다. 당시에도 봉사활동은 계속했지만 좀처럼 열정을 갖기는 힘들었다고 고백한다. 심장은 뛰지 않았지만 그 앞에 해왔던 행동을 계속 그대로 했었어요. 5년 동안. 우리 애도 돌보고 내가 여기서 흔들리면 우리 애들이 다 무너질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내가 중심을 잡지 못하면 우리 애들이 다 흔들릴 거라는 그 하나로 그냥 뭐 울고 싶어도 울지 않고 힘들어도 힘들다 말하지 않고 그냥 끝까지 한 5년을 거기서 버틴 것 같아요. 아픈 마음을 부여잡고도 여전히 봉사활동을 멈추지 않았던 김영희 씨. 멈췄던 심장은 2013년 쓰레기 마을을 방문하면서 다시 뛰기 시작했다. 자신보다 더 어려운 여건에 있는 사람들을 보며 자신이 엄살을 떨고 있다는 생각이 든 것이다. 처음엔 간식만 나눠주다가 아이들에게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유치원을 개원하기로 한 김영희 씨. 하지만 유치원 개설 비용이나 공사 문제까지 쉽지 않은 시간이었다. 우리 손자들을 무방비 상태로 낳아놓고 내가 이 일에 매달려 있다는 것 때문에 좀 많이 울었어요, 사실은. 아, 내가 미쳤어. 내가 왜 쓸데없는 짓을 해가지고 내가 우리 애들한테 이렇게 피해를 주는가. 이런 어떤 자책감이라든가 뭐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밀려서 막 좀 울기도 막 몇 번 했어요. 그 어려운 시기를 모두 견디고 무사히 루마인다 유치원이 문을 열게 됐다. 성당 사람들의 후원금과 큰아들의 도움을 받아 세워진 유치원은 가난해서 교육을 받지 못하는 빈민가 아이들에게 희망이 됐다. 그리고 2015년과 2016년 드디어 영광스러운 졸업생도 탄생했다. 자국어로 된 어린이용 책 한 권도 구하기 어려운 인도네시아. 김영희 씨가 한 가지 묘안을 떠올렸다. 한국어로 된 책을 인도네시아어로 번역하는 작업이었다. 아그는 이빨 닦지 않는다고 제목을 지금 봐서 인도네시아로 하는 거예요. ini berarti ini besar. 예? 예, 이니 말로 바꾸는 겁니다. 한국의 어린이용 교재를 모두 인도네시아어로 번역한 뒤 책 위에 번역본을 일일이 붙이는 작업. 선생님들 제가 만들 때도 시간도 걸리고 꽤 번거로운 작업인데도 아이들에게 책 한 권이라도 보게 해주고 싶은 마음에 김영희 씨는 이런 방법을 생각해냈다. 현지 교사들과 둘러앉아 정성 들여 책을 만들어가는 김영희 씨. 드디어 만들어진 결과물. 나무랄 데 없이 훌륭한 어린이용 인도네시아 그림책. 그 첫 번째 번역본이 완성됐다. She's good, she's beautiful, she's humble, she's a good mother, she's good teacher for me, she's my inspiration to me, to other people. Pesan saya untuk Ibu Monik, tetap menjadi Ibu Monik yang bersahaja, yang baik, lebih baik lagi, terus tetap di Indonesia biar sama-sama kita.
유치원 수업이 끝나면 쓰레기 마을과 인근 마을의 집에도 자주 방문하는 김영희 씨. 마을에 필요한 것은 없는지, 돈이 없어 학교에 못 가는 집은 없는지 늘 살펴본다. 오늘은 루마인다 유치원에 다니는 주란애로 왔다. 아이도 엄마도 김영희 씨를 상당히 신뢰하고 있어 많은 것들을 상의한다. 주라, 안녕하세요 한번 해보세요. 주라, 살람, 안녕하세요. 봐, 어몽둘루. 얘가 이제 뭐 체국도 너무 작고 내년 학교 가는데 애가 너무 이리 작잖아요. 그래서 이제 2달 동안 말을 안 해서 병원을 데리고 간 거예요. 귀가 안 들리나 싶었어. 근데 귀는 정상이고 아무 이상이 없대요. 그러면 이 나라에서 이제 얘들이 말하는 외부 사람을 만나면 그냥 부끄러워서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자국어를 모르면 초등학교에 입학조차 할 수 없는 인도네시아. 루마인다 유치원과 김영희 씨 덕분에 아들의 성격도 밝아져 누구보다 만족해하는 주라 어머니다. Iya, TK-nya bagus. Ini udah 3 tahun ini udah bisa baca. Udah kalau di rumah juga nyanyi. Tapi ini malu, ini nggak mau ngomong. Dia malu ke sekolah sekarang udah nyanyi joget-joget udah bisa. 김영희 씨는 유치원 운영에 그치지 않고 유치원이 비는 시간에 한글 교실도 열었다. 받침이 있으면 뜻있는 한인 자원봉사자가 한글 선생님으로 나선 것이다. 먹다 먹으니까. 내일 같이 영화 볼래요? 아, 미안해요. 내일은 시간이 없어요. 그럼 모레는 어때요? 네, 모레는 좋아요. 괜찮아요. 몇 시에 어디에서 만나가요? 전 세계에 불고 있는 한류 열풍. 이곳 인도네시아에서도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다. 김영희 씨는 한글 교실을 열어 한국의 문화와 언어도 전파하고 있다. 열심히 한국어 공부해서 한국 대학교 가고 싶어요. 처음에는 제가 K-pop과 한국 드라마를 좋아해서 한국어를 공부했는데 토요일마다 선생님이랑 공부하다가 재미있고 좋아하게 됐어요. Kurangnya ada di sini 90 bisa. 얼마 전 한인회에서 받아온 티셔츠. Ada kecil. Ini apa? 85 tidak ada. Ini ada di sini. 무엇이든 손에 들어온 물건들은 알차게 활용하는 김영희 씨. 한인회에서 가져온 티셔츠는 제대로 주인을 만났다. 선물을 받고 기뻐하는 한글 교실 학생들. 한국 회사에도 일하고 싶어하고 한국에 유학 가고 싶어하고 그래서 하루하루 늘어가는 거 보면 진짜 뿌듯해요. 내가 뭐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지만 여기 원장님이 하는 일이라면 무조건 찬성이고 무조건 돕고 싶다고 진짜 감동받았어요. 여기 원장님처럼 저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정말 없을 것 같아요. 김영희 씨는 이 모든 활동을 할 수 있는 건 주변 사람들이 물심양면으로 도와줬기 때문이라고 강조한다. 지인들이 후원금을 모아준 덕분에 유치원을 무료로 운영할 수 있다고 말한다. 살아오면서 미안한 게 제 주위에 계시는 분들이에요. 왜냐면 제가 제 주위에 있는 분들 조금만 알면 괴롭히거든요. 이거 해주십시오. 저거 도와주십시오. 돈 후원 좀 해주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들이 다 하나같이 싫다는 소리 안 하고 절 응원해주고 도와주고 그랬기 때문에 내가 오늘이 있었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 중에 하나가 지금 그 목동 성당 친구들이에요. 통영에서 서울로 이사 온 뒤 16년 동안 인연이 이어진 성당 친구들. 김영희 씨의 가장 든든한 응원군이다. 그런 빈민촌에서 유치원을 시작했다 했을 때 벌써 뭔가를 시작하구나. 우리가 그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아서 조금 보내줬는데 너무 감사하고. 애들 어두운 곳을 보면서 다 내려놓고 정말 남을 위한 삶을 살고 있잖아. 그런 거 보면 우리는 부끄럽지. 친구들과 오랜만에 통화를 하는 김영희 씨. 전화 떨려?
안녕. 반가. 오래간만이야. 아유 여인이요 대단해요. 덕분에. 베로니카. 어. 야, 우리 헛살았는 것 같지 않냐? 16년이나 서울서 살았는데 우리가 사진이 한 장도 없다며. 그러니까. 그러니까 한 아파트에 들어와 16년을 살았구나. 그러니까 내가 요한이 사진첩까지 다 뒤져봤다. 근데 없어. 이제 가서 끝나고. 친구들이 있어서 힘든 시기도 굳건히 견뎠다는 김영희 씨. 그래 모니카 저게 또 테이비도 녹이 생겼어. 너는 완전히 영광인 줄 알아. 나한테 잘해야 돼. 알았어. 네, 지금 찍고 있어. 지금 찍고 계셔. 그래. 하여튼 들어가. 알았지? 그래, 건강해야 계속. 친구로서 정말 존경스럽죠. 네. 저희들은 너무 안이하게 살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 뭐 뒤에서 조금이라도 돕고 싶은 마음도 있고요. 저희는 이제 마음만 있지 그런 거 보고 선뜻 그 행동을 옮긴 게 쉽지 않잖아요. 아마 자카르타 쪽에서도 그걸 보면서 마음 아파하거나 힘들다고 보신 분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걸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은 영이었던 것 같아요. 영희야 화이팅. 장하다. 김영희 씨 덕분에 그동안 보이지 않는 곳에서 후원을 하고 빈민가에 도움의 손길을 내민 사람들도 속속 드러나고 있었다. 인도네시아에서 몇 대에 걸쳐 유통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이 한인 기업도 그중 하나다. 이 기업의 회장인 어머니와 김영희 씨는 같은 성당에 다니면서 친분이 쌓였다. 다양한 봉사활동을 해오던 이 기업은 흔쾌히 김영희 씨의 제안을 받아들여 쓰레기 마을에 정기적으로 간식을 제공하고 있다. 그동안 사회적 약자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온 한국인 유통회사. 나환자촌 봉사활동은 물론 장학금 지급과 매년 심장병 어린이를 돕는 활동도 하고 있다. 아무래도 일반 보통 사람들이 알기에는 넝마주의나 뭐 쓰레기 마을이라 알기에는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원장님 같이 그런 전문적으로 봉사활동들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또 이렇게 그런 분들 통해서 저희가 또 운 좋게 또 알게 돼서 봉사를 같이 이제 도울 수 있는 게 참 뭐 감사드리죠, 아무래도. 자카르타 인근의 또 다른 쓰레기 마을. 현대적인 건물 옆으로 극빈층의 마을이 형성되어 있다. 이곳 역시 쓰레기를 주워 먹을 것을 마련하는 사람들이 사는 동네다. 김영희 씨는 이 쓰레기 마을에도 생필품을 나눠주러 자주 온다. 최근엔 간식 외에 치약 같은 위생용품을 나눠주고 있는 김영희 씨. 이곳 사람들은 위생에 대한 교육을 어릴 때부터 제대로 받고 자라지 못해 식료품이 아니라 치약이나 위생용품을 나눠주는 것을 처음엔 이상하게 바라봤다고 한다. 이 나라 사람들이 그 위생 개념이 전혀 없어요. 근데 알다시피 더운 나라이기 때문에 비도 자주 오고 그런데 그런 것 때문에 우리 초기에 우리 애들이 매일 감기를 내서 애들이 막 10명씩 학교를 안 오고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제가 굉장히 그 위생적인 데에 신경을 많이 썼어요. 그런데 김영희 씨가 이 쓰레기 마을을 방문한 또 다른 이유가 있다. 이곳에 유치원을 하나 세워보려는 생각 때문이다. 애들은 이제 땅은 자기들이 써야 되고 위에다가 이제 학교를 지어서 애들을 한번 해볼까 지금 계획 중인데 유치원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고 지금 한번 왔다가. 처음 땅그랑 쓰레기 마을에서 유치원 교육을 시작할 때는 마을 공터에 돗자리를 깔고 했었다. 그에 비하면 이곳은 훌륭하다. 한정된 후원금으로 새 유치원을 열어야 할지 중고등학교에 진학할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해야 할지 고심 중인 김영희 씨. 어느 결정이 됐든 마음은 하나. 아무것도 바라는 것 없이 그저 가진 것을 나눠주려는 마음, 그것이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케이. 저는 봉사라는 조건이 없는 거예요. 조건 없이 사랑을 베푸는 게 봉사예요. 조건 어떤 내가 이걸 줬으니까 네가 나한테 줘 이런 게 아니고
줌으로서 끝나는 거지 거기에 어떤 조건이 따르지 않는 게 봉사라고 생각해요. 얼굴조차 모르는 사람들이 흔쾌히 가진 것을 내어놓을 때 늘 감동받는다는 김영희 씨. 그 마음들이 쌓여서 유치원이 세워지고 가난한 마을에 희망을 뿌릴 수 있게 됐다는 김영희 씨. 오늘도 천진한 웃음을 짓는 어린이들. 이 푸른 새싹들이 부르는 합창이 김영희 씨의 마음속에 울려 퍼진다.